오늘은 21세기 현대사 두 번째 주제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6.15 공동선언입니다. 6.15 공동선언은 그때 당시 2000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난 우리나라 최초의 정상회담입니다. 근데 2000년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20세기예요. 저번 시간에 IMF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 6.15 공동선언도 그렇고 21세기 현대사인데 왜 자꾸 20세기 이야기를 꺼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21세기 한국 사회의 모습을 만든 가장 큰 두 가지 주요한 사건이 바로 저번 시간에 했던 IMF 그리고 20세기 말에 있었던 IMF와 그 다음에 6.15 공동선언 이 두 가지가 한국 사회의 모습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이야기하는데 6.15 공동선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연의 주제로 6.15 공동선언을 꼽아봤습니다. 자, 6.15 공동선언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지금 시대 구분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는 이 시기를 무엇으로 기억할까? 어떤 시대로 기억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뭐라고 기억을 할까요? 저는 아마 분단시대라고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과 북의 분단은 1945년 해방이 되자마자 바로 분단이 됐죠. 그래서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 2020년까지 75년 동안 현재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분단된 뒤로 지금까지 정상회담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4번 있었죠. 4번. 4번 있었는데 4번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최초의 정상회담이 바로 이 6.15 공동선언 2000년에 있었던 6.15 공동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 많이 보셨나요? 이 사진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서 지금 평양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이렇게 손을 들어 올리고 있는 이 두 가지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6.15 공동선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나를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6.15 공동선언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6.15 공동선언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겁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전에 진작했겠죠. 진작했을 건데 분단이 된 이후에 55년 만에 첫 번째 정상회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양국의 최고 지도자가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이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 약속, 거기서 했던 이야기는 그만큼의 무게감을 지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주변의 반대도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입니다. 시대적으로 2000년은 과연 그 이전 시대와 어떻게 달랐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1997년도에 대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을 보면, 이전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 이전에 있던 대통령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여기까지는 우리는 보수 독재 정권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의 정권들은 전부 다 보수 독재 정권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군사 독재도 했었고요. 아니면 강제로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기도 했었죠.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있었던 김대중, 노무현 여기까지는 민주개혁 세력, 민주개혁 정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87년에 있었던 6월 항쟁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수 독재 정권과 민주개혁 정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통일 정책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요, 당선되자마자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금강산 관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합의를 한 것은요 1989년도의 일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9년 동안. 근데 그 전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89년도에 금강산 관광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놓긴 했지만 실제로 추진된 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98년도에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정주영 회장이 98년도에 소떼를 데리고 방북을 해요. 소떼를 데리고 북으로 방북을 합니다. 자,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17살 때 소판 돈 70원을 가지고 가출을 합니다. 이분의 고향은 강원도 통천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1931년입니다. 근데 67년 만인 1998년도에 소 1000마리를 가지고 다시 고향을 찾아가죠. 이렇게 해서 이 소를 북에다가 싹 지원을 해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이 소떼를 몰고 북으로 가고 있는 정주영 회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소떼를 데리고 방북을 한 게 98년 6월 16일입니다. 98년 6월 16일이고 그 이후에 바로 11월 4일에 금강산 관광 시범 운행을 시작합니다. 1998년 11월 18일에 금강산 첫 관광을 시작하게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금강산 관광하기 전에 소떼를 데리고 방북을 하고 방북하자마자 바로 금강산 관광 시범 운행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첫 관광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금강산 합의가 되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금강산 관광을 하자는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9년이 걸렸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논의를 시작하고 나서 실제로 관광이 시작된 것은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 말은 9년 동안 하지 못했던 거를 얼마 만에, 단 5개월 만에 해냈다는 거죠. 그만큼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주영 회장의 의지이기도 했지만 남한 정부의 의지, 그리고 북의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걸 내놓았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에요. 금강산은요, 휴전선으로부터 3.8km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만약에 간다고 하면요, 대략 1시간 정도. 금강산 관광을 하면서 북은 장진항을 개항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배 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버스 타고 가고 그랬었는데, 초기에는 배를 타고 금강산 관광을 갔어요. 이때 북의 항구를 장진항을 개항을 했는데, 이 장진항은 원래 북의 주요한 해군기지였습니다. 중요한 해군기지였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다 뺀 거죠, 뒤로. 그래서 이렇게 군사적 요충지를 내주면서까지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을 비롯한 남과 북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은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남북관계가 발전이 되고 좋아지고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사이가 좋아지겠죠. 사이가 좋아져서 이제 남북관계가 점점 개선이 되기 시작해요. 개선이 되면서 이제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개최에 합의하는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1997년 12월 19일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당선 기자회견에서 첫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할 것을 공식 제의한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이를 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듬해 4월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애국 애족의 입장, 연북 단합의 입장에 선다면 그들과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 정상 모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정상회담 개최 합의는요, 4.8 합의문이라는 것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정상회담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정상회담 하자는 이야기고,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금년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을 드디어 한 거죠. 자, 날짜를 보면 6월 10일부터 여기는 14일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후에 실무 협의 과정에서 하루가 미뤄져요. 그래서 실제
정상회담 기간은요 13일부터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과 북이 서로 의지를 가지고 서로 만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상회담 개최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일이 쉽게만 풀렸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럼 재미가 없겠죠. 자, 물론 난관도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생각되는 난관은 어디일까요? 지금 딱 바로 생각나는 난관은 바로 미국의 방해, 주변국들의 방해, 특히 미국의 방해가 아주 컸죠. 스티브 보즈워스라는 당시 주한미 대사가 회고한 내용입니다. 당시를 회고한 내용이에요. 2000년 당시를. 자, 임동원 국정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비밀 접촉이 많아졌다.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비밀 접촉이었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 나는 주한미 대사는 워싱턴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 미국이 깜짝 놀라게 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경고였다. 라는 회고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상회담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죠.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의 협정에 이는 달려있다. 자, 이것은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이야기는 건들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당시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논의는 시기상조다. 이 이야기를 한 게 6.15 공동선언 발표된 지 바로 직후입니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난 뒤에 되자마자 아무도 묻지도 않았는데 주한미국 철수나 감축 논의는 시기상조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국무부 자문관인 웬디 셔먼은 한국으로 날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상회담 논의, 의제 논의를 딱 하고 있을 때예요. 하고 있을 때 핵과 미사일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에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처음 만나는 사이예요. 북과 정상끼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은 처음 만나는 사이입니다. 자, 그래서 만나서 안녕하세요.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북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정상회담을 깨자는 거예요. 정상회담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시사저널에는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 그런대로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주 작은 약간의 성과라도 있다면 한국 경제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소문이 한국 경계에 돌고 있다. 한국 내에 돌고 있다. 이 기사는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당시 한국에는 정상회담이 성과가 나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바로 미국이 정상회담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상회담에서 뭔가 성과가 난다면 미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굉장히 괴롭힐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에 미국이 정상회담을 반대한다. 미국이 정상회담을 원치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과 북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회담이 꾸준히 열렸고요. 그리고 마침내 날짜를 변경해서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대중 대통령이 6월 13일 평양으로 가는 공항으로 나옵니다. 6월 13일 아침에 평양으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나온 김대중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북녘 땅을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민족적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남북 관계를 반드시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추진을 했던 겁니다.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강연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